오늘은 올라간 일자 눈썹 디자인입니다. 올라간 일자 눈썹 디자인은 어제 일자 눈썹 디자인 한 거와 어떻게 보면은 맥락은 같아요. 공식도 같고요. 하지만 하나 다른 건 올라간, 그죠? 여기 글자 있죠? 올라간 일자 눈썹. 어제 했던 거는 언더가 완전히 이 일자기 때문에 그죠? 일자기 때문에 일자 눈썹이지만 말 그대로 언더가 올라간 건 올라간 일자 눈썹인데 형태는 일자란 말이죠. 어제 보시면은 언더가 이렇게 일자면 일자의 형태로 보여지지만 올라간 일자 눈썹은 언더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칸을 두 칸을 이용합니다. 저처럼 이 책에다가 하시지 마시고요. 책을 복사를 한 100부 정도 하시고 일자 눈썹, 올라간 일자 눈썹, 각진 눈썹 세 가지 종류니까 한 100개 너무 힘들어 그러면 50장, 50장, 50장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거 나 다 쓸 때까지 할래. 더 이상 할래. 자,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디자인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3개, 5개 너무 무리야 그러면 2개 좋아. 정해서 정한 대로 의지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실력을 늘리는 데는 꾸준하면 못 따라갑니다. 자, 올라간 일자 눈썹 해보도록 할게요. 2칸입니다. 똑같은 설명을 할 때는 인당 부분, 눈썹과 눈썹 사이는 3cm가 평균입니다. 서양인 눈썹 같은 경우는 3cm가 좀 너무 넓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동양인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양인들은 이거보다 좀 더 좁아도 상관없겠죠. 어떤 분들은 2cm도 있을 거고 2.5cm도 있을 거고 그죠? 그 간격을 따지자면 2.5cm 한 이 정도 되겠죠? 2cm는 또 이 정도 기준 되겠죠? 인당이 동양인들이 너무 가까우면 갑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상에 치우쳐서 눈썹을 하시는 분들은 인당 3cm가 제일 좋은 관상하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눈썹은 전체적으로 길이가 그러니까 측두엽, 인당과 측두엽에 따라서 길이감은 조금 변형이 될 수 있고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여자 눈썹은 거의 엄청 짧다 하더라도 5cm 정도 해서 5.4cm 정도가 굉장히 평균적이고요. 서양인 분들은 이 측두엽까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한 6cm까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길게 자리 잡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평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센치 잡아도 길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서양인들은 6cm를 잡아도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눈썹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여도 이목구비가 이미 튀어있고 그리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눈썹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동양인 눈썹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입체와 평면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이니까 평면적인 눈 그리고 코 측두가 있기 때문에 눈썹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감, 간격 요런 거는 최대한 잘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다시 진도 넘어가면 2칸에 올라간 일자 눈썹을 그리는데 지금 현재 내가 그려야 될 고객의 눈썹 올라간 일자는 기본적으로 정했지만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이 전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는 6cm인데 이분한테 몇 cm 정도로 맞춰서 할 건지를 정해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뒤를 자릅니다. 뒤를 커팅. 양쪽 똑같이 옮겨서 커팅. 자, 연습할 때 항상 얘기했듯이 눈을 훈련시키는 작업. 디자이너는 꾸준하게 내 눈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상 디자이너, 주얼 디자이너,
여러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 뭐 아니면 뭐 팝 아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디자이너들은 항상 보면은 해외를 다니면서 아니면은 어떤 뭐 쇼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눈을 계속 넓혀가고 또 보이는 눈에서 만들어지는 또 자기만의 응용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본 디자인에서 응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려줘야 되고 즉흥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건 연습이 아니면 매일매일 똑같이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어디가 달라 보이고 어디가 삐뚤어 보이고 어디가 대칭이 안 돼 보이는 거 몰라요. 주얼리에 이렇게 빼버리면 그뿐이야. 이건 너한테 안 어울려. 그럼 빼. 옷이야 벗으면 되고 다시 만들면 돼요. 눈썹은 빼도 박도 못해요. 한번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단에 맞춰서 딱 했는데 안 맞아. 이게 아니야. 그건 심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항상 매번 긴장하며 이건 현실이야. 이건 실시간이야.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씩이라도. 자, 전체 뒷꼬리 잘라서 양쪽 간격 그래서 포물선 항상 그립니다. 포물선 항상 그려서 이 간격을 보기 위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나 포물선으로도 안 보여. 그러면 원이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종이에서 많은 드로잉과 손을 훈련화시키면서 계속 선과 곡선과 드로잉에 대한 내가 그림 내가 그려봤지만 이런 건 잘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그림도 안 그려봤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냥 반영과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뭔가 손이 어색해.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도구가 내 손에서 잘 놀지를 못해. 그러면 정말 드로잉을 많이 해봐야 돼요. 원, 곡선, 직선, 점, 그라데이션 손에서 가지고 노는 도구가 내 맘대로 이루어졌을 때 고객의 눈에 탁탁탁 그려지겠죠. 디자인 하는데 막 3-40분 걸려요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 두 칸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정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명칭은 언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지만 그리는 건 어디서부터? 항상 모든 디자인이나 메이크업은 윗선부터 먼저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두께 1cm를 다 쓰고 싶어 해서 1cm 씁니다. 자, 남자 눈썹 아니고 여자 눈썹이니까 1cm 다 기준 쓰고 산의 위치를 먼저 체킹.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잘하게 되면 눈으로 체킹. 포물선 한 번 더 그립니다. 많이 그려주세요. 깨끗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옮겨서 체킹. 했더니 포물선 한번 그렸더니 포물선을 똑같이 그렸어. 좀 좁아 보여. 다시 한 번 더 1mm 체킹. 그래서 다시 포물선을 또 그렸어요.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주고 계속 왔다 갔다. 좀 더 좁은 것 같아. 좀 더 내려볼까? 그래서 다시 또 1mm 체킹. 이제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0.5mm 체킹 하면서 계속 늘려줘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도 좁은 것 같아. 또 체킹. 이러면서 늘립니다. 실력을. 일단 자를 대지 마세요. 그냥 포물선. 포물선 되면 원이라도 그리세요. 원. 이 공간감을 계속 눈으로 익혀주는 것이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또 원도 그려보고 안 되는 선도 계속 그려보면 쓸데없는 선을 왜 자꾸 저렇게 막 둥글리고 그리고 왜 저래?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종이에서만큼은 사람한테 잘못되는 것보다 낫죠. 훨씬. 그죠? 공판에 잘못되는 것보다 낫죠. 종이에다 하는 게. 자, 근데 또 돌려줘요. 그러면 산의 위치 정했어. 조금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두께가 몇 cm 하기로 했고
제가 장대하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뭔가 막 길어 보이는데 길지 않아요. 이래야 더 짧게 단축되는 거니까. 산의 위치 정했으면 높이 정합니다. 높이 체킹. 높이 체킹 되면 또 세로로 포물선을 그려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게 말로 다 풀어서 그런 거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반영구는 어렵게 공부하고 어떻게 쉽게 해야 한다. 제 철칙입니다. 반영구는 어렵게 공부해야 돼요. 반대로 하시죠? 쉽게 배우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듣고 또 재수하고 또 재수강 때려야 되고, 그죠? 가르치는 분조차 뭘 잘못 가르치는지, 배우는 사람조차 뭐가 잘못됐는지 그 개념을 모르고 계속 연이어서 또 배워야 되고, 배움의 끝은 없다. 선생님이 그러시죠? 반영구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훈련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체킹을 못 해줄 것 같으면 선생님은 안 해야죠. 죄송하지만. 그게 선생님 아닌가요? 잘못된 걸 잡아주는 거? 그죠? 근데 끝까지 당연히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하면서 잡아주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만의 노력만으로 할 것 같으면 독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체킹하고 나면 1cm 두께감에서 여태까지 내가 연습했던 어떤 거? 선연습 안 되면 제가 얘기했던 A4 용지에다가도 어떻게 선연습을 하라 그랬죠? 직선 연습, 곡선 연습하면서 통과. 자, 그냥 쭉쭉쭉 글 필요 없이요. 밀어서 쭉쭉쭉 밀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하지 마요. 곡선으로 가면 곡선으로 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일 실수를 하는 원장님들 보면요, 드로잉을 곡선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직선으로 그대로 선 물리고 통과돼야 되는데 앞쪽도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꼭지점 연결, 꼭지점을 그대로 연결하고 더 좀 그려요. 기울기 맞춰서 각도 보고 각도 또 이 꼭지점 여기에서 통과, 좀 더 오버라인 잡아서 어떻게 쭉쭉 내려요. 그리고 통과.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통과. 그죠? 자, 그런 다음 두께를 정했는데 중요한 건 앞보다 뒤 꼬리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면 안 돼요. 근데 올라간 일자 눈썹은 일단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굴리다 보면은 쭉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여기 딱 꼭지점 맞춰서 올라가요. 자, 어떻게? 쭉쭉 밀어서 쭉쭉 올라가요. 그죠? 간격을 한번 볼게요. 연결했던 간격.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또 쳐요. 동그라미를 쳤더니 아주 섬세하게 보면 뒤가 좀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두꺼워져 보였어요. 그죠? 그런 건 뭐냐면 산 위치가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야. 봐봐. 여기 윗선 위에 남아있는 이 공간감보다 아래쪽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감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선의 1cm의 두께감으로 그대로 직선화 시켜서 올라갔더니 당연히 앞보다 뒤가 두꺼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했던 전에 얘기가 눈썹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꼬리의 위치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선이 좀 적당해요. 전체적인 눈썹이 두꺼운데 산의 위치가 여기 와 있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산의 위치가 그래 너무 심했다 이거. 여기로 할게요. 여기서 산을 내렸어. 그죠? 이런 눈썹이야. 이건 균형이 완전히 안 맞죠. 그죠?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눈썹을 하려면 차라리 얇은 눈썹은 괜찮아요. 한 0.7mm 정도의 얇은 눈썹은 해도
뒤에만 살짝 굴려줘도 그렇게 뭐 어색해지지 않는데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산의 위치는 균형감 있게 앞으로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짧아지면 균형감을 잃은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서양인들은 눈 동자의 안쪽 동자 바깥쪽으로 산을 맞추어서 정면을 봤을 때 이게 뭐 구도상 맞다고 하지만 서양인들은 굳이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동양인은 뭐 그냥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고요. 서양인들은 뭐 코의 끝에서 눈썹 끝과 코의 끝, 코끝 볼에 사선으로 맞춰서 일자로 맞춘다고 얘기하는데 동양인은 이렇게 했을 때 눈썹 꼬리가 축두엽을 지나 어쩌면 귀까지 닿을 수도 있어요. 귀 위쪽까지 닿을 수 있어요. 귀 끝은 안 닿겠죠. 그래서 시선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눈썹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안 맞아요. 어쨌든 구도상. 근데 메이크업이나 이제 기본적인 틀을 워낙 해외에서 많이 들고 들어온 상식적인 책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책을 보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얻을 거와 또 응용할 거를 좀 잘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게 또 기본적인 거고 그런 건 또 요령껏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상태에서 1구간, 2구간, 여기를 상구간으로 나눠지면 A, B, C로 나눠지죠. 1, 2, 3 구간.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에서 산에서 한 5mm 정도가 앞으로 옵니다. 대략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산에서 꼬리 이 지점, 이 산 위치에서 1, 2mm를 올려주는 것보다 살짝 전체적인 길이감이 만약에 5.5cm다. 그러면 한 5mm. 한 전체적으로 1cm다. 그러면 한 7. 전체적으로 한 5 정도다. 그러면 한 4, 4, 3. 그 정도 레귤러적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조금 미리수가 1, 2mm 차이 때문에 어색해지지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디자인을 하면서 그거는 좀 원장님들이 좀 세련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다음 그 자른 이 구간에서 1대1 정확하게 1대1을 잘랐을 때 이걸 1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2구간이라 얘기하고 이걸 꼬리 구간 3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시죠? 거의 1구간은 직선으로만 형태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선이야. 딱 직선이야. 자, 2구간은 뭐냐? 내가 올라간 일자 눈썹이라고 하더라도 산의 위치에서 굴리는 동등한 1대1 기준에서 위쪽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굴렸어. 산을 많이 굴리겠어 하면 또 1대1의 기준이 또 2구간까지 넘어가겠죠. 나 많이 굴려 좀 부드럽게 보여야겠어. 그럼 2구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2구간은 전체적으로 직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때 산의 위치를 좀 더 많이 굴릴 수도 있고 적게 굴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구간은 전체가 직선이 될 수가 없고 딱 굴려지는 이 구간 맞춰서 직선 언더 부분도 직선 해주고 그대로 굴려지는 구간까지 1대1 구간 굴려주고 꼬리 부분 남은 것만 직선 그대로 언더 직선 하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시술 중 아랫부분이 처진 증세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련되지도 못했어.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요. 산의 위치에서 1mm나 2mm를 살짝 올려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올려줘도 되고 자, 이 구간이 좀 짧으면 짧은 대로 여기에서 살짝 올려줘도 돼요. 배 부분, 그러니까 언더 부분이 총알처럼 볼록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자, 이 구간 직선 갔는데 여기에서부터 연결 가야 됩니다. 부드럽게 연결감, 올리진 연결, 그 다음에 끝
올려진 1mm나 2mm 선에서 꼬리까지 그대로 연결.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어떻게 돼요? 언더가 부드러운 직선인 듯 곡선 형태로 됩니다. 다시 1구간 무조건 직선, 2구간 윗선, 직선까지 가고 1대1로 굴려지는 것까지 직선. 여기에서부터 연결, 곡선. 언더 부분 1mm 올리는 구간까지 곡선, 꼬리까지 연결. 그러면 자동적으로 언더 부분이 부드러운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럼 전체적인 디자인이 균형감이 생겨요. 아, 그럼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요, 원터치로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디자인은 제가 해본 결과는요, 못해도 최소 7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했을 때 이제 디자인 좀 나와 쉬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 한 칸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네. 여기 맞나요? 여기 위치? 맞네. 똑같이 옮겨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똑같이 선을 앞에서부터 착착 당겨줘야 돼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드로잉을 하면 됩니다. 위치 선정됐잖아요. 눈으로 탁 찍은 선정. 여기 꼬리 끝. 뒤에서부터 해도 돼요. 자, 산 위치 그대로 직선 연결. 딱 드로잉 하듯이. 스케치의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연결. 스케치. 왼쪽이 훨씬 힘들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왼쪽마저도 앞에서부터 뒤로 치려니 선이 안 나와. 지글지글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지글지글 안 돼. 그죠? 뒤에서부터 쳐도 돼요. 연습 많이 하시고 나면 나중에 앞에서부터 뒤에 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꼬리에서부터 앞까지 그대로 통과, 연결, 드로잉, 스케치, 애벌, 스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위치는 잡혔단 말이죠. 그런 다음 이런 간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산의 위치였어. 앞에 어느 정도 왔어요? 그죠?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그렸죠. 여기에서 둘렀죠. 그럼 이 포물선만큼 위치를 정합니다. 체킹. 나도 포물선 정해고 그려봤어. 잘 모르겠어. 간격 몰라. 기억이 안 나. 봐도 모르겠어. 이렇게 동그라미 또 그려봅니다. 내 눈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대충 사람한테 하는데 대충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 위치 다시 또 꼬리 한번 살펴봅니다. 좀 더 넓은 것 같아. 아니면 산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산 위치를 살짝 더 앞으로 와야 되겠네. 전체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럼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계속 속으로 되뇌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스케치 작업을 해갑니다. 이 작업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원장님 눈으로 다 막히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부터 곡선 드로잉.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또 1구간은 직선. 자, 2구간 중간까지 가서 곡선. 꼬리에서 직선. 이제 완벽한 디자인 선을 남겨두고. 그런 다음 아까 산에서 위치에서 어떻게 1mm 올렸어요. 그쵸? 1mm 올린 위치 정하고, 그런 다음에 앞에서부터 드로잉 일자 넣어주고, 그러니까 선이 참 중요하죠. 그죠? 선 작업. 선에 대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올려주고, 끝에서부터 어떻게 꼬리까지 그대로 연결.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선들 다 지웁니다, 이제. 자, 피부에서는 어떻게 면봉. 내가 딱 관리해야 돼. 시술해야 돼. 그 라인만 남겨두고 싸그리 다 지웁니다. 지우면서도 자꾸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매칭해서 다 잡아갑니다. 중요한 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부족한데? 부족하면 다시 체킹. 원장님들은 딱 끝내고 나면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 뭐가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그 또한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잡아줘야 되는 일이지만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요, 아직까진 좀 더 부족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의 근육에 따라서, 골격에 따라서 높낮이를 분명히 자를 잰 듯이 정말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안 맞지? 그건 도화지, 말 그대로 모델의 평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 또한 평이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맞추어서 비대칭이 대칭처럼 돼야 되죠. 그럼 비대칭을 대칭처럼 만들어 드리려면 정말 얼굴 위에 건축을 해야 되는 만큼 많은 걸 해야 되죠. 반영구 진짜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술이 어려울 것 같아. 엠보 긋고 막 수지 뜨고 막 멋이 어떻게 앞 조절, 깊이 조절, 텐션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디자인이 어렵더라. 디자인 제일 힘들어. 그죠? 디자인을 연습하는 시기는요, 정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잡아주는 거죠. 자, 오늘은 일자 눈썹이었습니다. 올라간 일자 눈썹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충하자면, 나 엠보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의 결정은 어디냐. 좀 그냥 이대로 디자인해서 딱 끝내기 아까워 그러면 결의 형성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만들어 가면서 이 사람의 눈썹은 어떤 결이다.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한쪽은 이렇게 살짝 누워졌는데 여기는 세워져 있더라, 그 사람. 그러면 세워져 있는 엠보의 결을 디자인만 맞으면 결은 대칭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디자인만 맞았더니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죠? 그런 결들도 연습을 하면서 해보시는 게 최고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올라간 일자 눈썹이었습니다.